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4%, 코스닥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가 특히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고요. 거기 덕분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메모리 쪽이 아니고 비메모리 쪽도 많이 관심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은 코스닥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큰 하락이 좀 나오면서 좀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 테마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큰 조정이 나오는 어김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8천 3,000포인트 또 넘어가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 다행히 이제 고점 라인을 좀 넘어줬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대형주가 크게 올라주면서 이렇게 크게 반등을 좀 해준 것 같고요. 적절한 시기에 또 바닥 라인 다져주면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코스피 차트 자체가 이제는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면서 이 정도 라인을 횡보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가격대를 높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제 들어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인 이 하락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끝이 난 것 같고요. 이제 2차적인 하락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뭔가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중 요즘은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신경전 혹은 러시아도 이제 껴가지고 조금은 이 정세가 다시 한번 좀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도 좀 증시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악재들이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소화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와 같은 그런 실적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실적주 위주로의 그런 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잘 진행되고 있고요. 월봉은 오랜만에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일단 이미 21선 위로 들고 있고 이 이평선들이 모두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이제 코스피의 그런 코스닥의 그런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정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졌다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5G와 같은 그런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최근에 들어서 계속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은 모두 매도를 좀 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는 금융 투자가 계속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딱히 믿을 만한 세력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매수가 좀 붙어준다는 점. 그 다음에는 환율 같은 경우는 1187원,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118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환율이 급등 이후에 좀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미 하락을 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리 잡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은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8%,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라인 자체를 이제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 조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좀 급하게 넘어간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50원 하락해서 23,7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가격은 23,900원으로 뭐 조금 올랐습니다. 200원 정도요. 네.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래도 이 시간의 거래 초반에는 좀 거래량이 없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조금 이제 힘이 실리면서 좀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갑자기 이제 좀 급등을 하는 듯이 움직이다가 좀 올라가자마자 또 내리는 누군가 또 눌러버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두산중공업에 대한 상승을 막고 있는 세력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가볍게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뭐 우려를 할 만한 하락은 아니었고요. 자, 그냥 뭐 통상적인 조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200원에 대해서는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아래 꼬리를 메우는 그런 과정이 나왔고요. 여기서 뭐 크게 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3,200원을 이미 한번 찍었고요. 여기서 61선 올라오는 채로 요 정도 라인을 좀 다지다가 한번 다시 날 잡고 크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1선이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결국에는 정상적인 흐름의 한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 큰 박스권이죠. 네, 큰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그 하락을 또 이제 한 단계 내려가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듯 하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U자로 완벽하게 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위쪽에 있는 박스권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의 바닥 라인이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네, 지금 움직임 자체는 이전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도 241선 근처까지 하락을 했다가 한번 이제 꺾었다가 또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우리는 추세 자체를 보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요 정도 하락은 뭐 크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3일, 4일 정도 하락을 한 거 가지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19,000원대에서 2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한 이후에 그 27,000원에서 24,000원 정도까지 지금 한 15%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하락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날이 올 거고요. 그때는 27,100원을 테스트를 하면서 고점을 뚫어 갈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한번 이제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200원 요런 자리는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고요. 만약에 23,200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좀 황당한 그런 음봉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뭐 좀 더 지켜봤다가 뭐 또 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런 자리를 보고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뭐 누르는 세력도 있지만 계속해서 매수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가는데도 사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줄곧 내려가지고 뭐 2만원, 19,000원, 241선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가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봉도 뭐 사실은 뭐 쌍봉 형태로 찍고 좀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지만 다음 주라든지 뭐 조금 좋은 움직임으로 다시 이어갔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이 이제 네, 한 주 정도 남았는데 거래량 자체는 네, 10월 달과 좀 유사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지금 마지막까지 보면은 거래량이 좀 죽어가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700만 주까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뭐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12월이라든지 내년 초에 이 움직임 자체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천천히 네,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네, 두산중공업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35만 주 매수했고요. 기간은 3만 2천 주죠. 그다음에 외국인이 36만 주 매도하면서 뭐 이렇게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뭐 기관 투자자는 보시면 금융투자 투신이 좀 매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에 뭐 12만 주 좀 매도한 거 그 이외에는 사실 계속 매수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투신 보험도 좀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매수해왔던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는 것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언제 해주는지 지켜보고 혹은 이제 배도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뭐 크게 걱정할 세력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수해주지만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성장성이 계속해서 좋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매도라든지 그런 대차 잔고가 좀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한 번 이제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뭐 결국에는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외국인에 대한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네, 반등하는 그런 장을 네,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요 정도로 차트 보고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네, 이런 이제 팽팽한 그죠? 어떤 종목을 보았을 때 차트를 딱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네, 누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로 밀어 올리는 세력과 아래로 눌리는 세력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오랫동안 막 횡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주가가 그때는 어느 한 세력이 이제 한 수 접어두고 네, 다시 한번 그 저가가 내려오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혹은 이런 매도 세력이 한 수 접어두고 한번 올리고 그때 이제 좀 더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그 오징어 게임 있죠. 그런 갑자기 오징어 게임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지만 줄다리기를 할 때 보면은 네, 한번 팽팽하게 당겨질 때 누군가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 한번 네, 한 수 접어두고 한 발 앞으로 가면서 상대의 이제 템포를 흩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당겨버리는 그런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 한번 올리고 한번 튕겨주는 이런 느낌이죠. 네, 이런 N자 흐름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네, 어느 정도 흐름을 꺾었지만 받쳐주는 라인 분명히 지지 라인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니까 좀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보면 네, 11월 18일 기준 1539만 주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1500만 주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11월 22일 이렇게 이틀 연속 뭐 공매도 거래 적게 나왔고요. 지금 뭐 11월 18일에도 감소를 했습니다만 뭐 크게 딱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뭐 요 정도는 네, 계속해서 이 공매도 잔고가 공매도 거래 자체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요때보다는 좀 더 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주가가 확실히 내려가다 보니까 네, 공매도 세력들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좀 상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정도 이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차잔고는 지금 네,
상환이 오늘 120만 주 정도 되었고요. 체결은 25만 주 정도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더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3,400만 주, 3,500만 주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계속 같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긴 하지만 두산중공업 자체는 확실히 좀 잘 방어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투자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 매수 세력을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전과 그 성장성이 지금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 지금 뭐 몇백 주, 몇백만 주 이렇게 상환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 상세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추정이 이제 36만 주, 당일은 33만 주. 그래서 조금 덜 팔았지만 그래도 매도를 하면서 보유 자체는 7.9%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자면, 이 거래원을 보았을 때, 최근에, 이 거래원 중에 상당히 이제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래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5일 동안 집계를 했을 때, 모건서울이 127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매수 세력에는 이제 신한투자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20일로 보았을 때는 무건서울이 45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한국증권에서는 이렇게 98만 주 매수했고요. 사실 좀 이런 걸 보면 무건서울이 언제 또 지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450만 주를 매도를 했는지 이렇게 거래원에 보면은 매도 상위에는 무건서울이 잘 안 보였거든요. 이렇게 또 근데 집계가 된 걸 보면 450만 주가 20일 동안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세력이 지금 모건서울 쪽에서 공매도를 치는 것인지 아무튼 좀 크게 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도 메릴린치가 이렇게 100만 주 정도 이렇게 두 세력들이 이렇게 크게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증권 신한투자, 그 다음에 HSBC 이런 쪽으로 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그 연기금 세력 보시면 벌써 뭐 많이 매수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한 5.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라고 할까요? 그 두산중공업의 신주가 발행되고 나서 합병 신주가 발행되고 나서의 기간 수급이 이제 270만 주로 순매수가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뭐 900만 주 정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신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뭐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기금에서 528만 주가 순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꾸준히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10월 12일까지는 누적 집계가 마이너스였지만 10월 13일부터 우리가 이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한다라고 인식했던 그 기간부터는 거의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인데요. 그 기간 동안 연기금이 528만 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엄청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두산중공업을 528만 주를 매수했고요. 528만 주면 거의 두산중공업의 지분 1%입니다. 그 1%를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평균 단가는 아무래도 2만 3,700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한 달 정도니까요. 그래서 거의 뭐 1,100억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산중공업에 크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 달 동안의 그 차트를 보게 되면 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동안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했다. 내려갈 때도 매수하고 올라갈 때도 매수하고 그죠? 지금 내려갈 때도 또 매수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소식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은 오늘 이제 체코와 이제 폴란드 소식인데요. 그 원전에 대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수주를 위해서 팀 코리아가 이렇게 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수주를 뭐 당장 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이제 수주가 체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 평가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제출하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최종 입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 네, 그 제안서죠. 제안서를 이제 내고 본격적인 입찰을 들어갈 것 같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체코보다 폴란드 쪽이 그 착공 시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검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이제 체코가 좀 더 빠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하지만 폴란드가 좀 더 좀 그 갑자기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 회의를 열었고요. 이번 회의에는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 KPS,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 이제 팀 코리아 회사들이 참여해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계획 등을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한수원은 이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6월에 게시된 안보 평가 절차에 따라서 안보 평가 답변서의 최종 검토를 마무리하고 11월 말 제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이 안보 평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체코의 국익과 그 다음에 안보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잠재 공급사임을 뭐 증명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는 네, 러시아와 이제 중국의 입찰 반대가 거의 확정이죠. 그래서 빠졌고요. 지금 프랑스와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세 개가 3파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변동 없이 진행이 된다면 2026년 6월 말까지 입찰서를 이제 제출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고요. 체코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네, 폴란드 원자력 도입 계획에 한국 정부의 지지와 함께 폴란드 원전 사업 참여 의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2022년 1분기까지 네, 원전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이제 크게 기술, 그다음에 사업비, 공정, 재원 조달, 그다음에 사업 관리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서 폴란드 정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지화,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이제 방안을 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 회의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좀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코가 또 우리나라와 원전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반도체 관련 혹은 이제 플랜트 관련해서도 사업을 좀 협력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산업 시너지를 기대를 해본다면 원자력도 다른 산업과 함께 좀 연결이 되어서 그런 수주에 유리한 입지를 네, 차지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원가를 따졌을 때도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 원자력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요. 미국보다 3분의 1, 프랑스보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UAE 쪽에서 네, 1400 메가와트급인가요? 1200이었나요? 아무튼 4개 정도를 지금 정상화시켜서 지금 현지에서 아주 잘 셋업을 마무리하고 송전 연결까지 다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체코도 1400 메가와트급 아주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6월에 본격적인 그런 사업자 선정이 입찰서죠. 입찰서가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올 연말 그리고 연초에는 이제 체코, 폴란드보다는 이집트 쪽이 많이 얘기가 들렸고요. 지금 이제 엠바고 때문에 아무 소식이
오고 있지는 않는데 이미 현대건설에는 이제 수주 소식이 그 공시로 심증으로는 그 공시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보는 상황이고요. 내년 초에 이제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두산중공업 분명히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만 하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요런 원전 이외에도 SMR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확보한 상황이죠. 뉴스케일 파워는 의무적으로 두산중공업의 기자재를 이 발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두산중공업이 큰 기회입니다. 이제 SMR 시장에서도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근에 뭐 4일 정도 하락한 것은 크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